캔디와 아기 거위는 닭장 밖으로 나왔다. 캔디가 더 이상 포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 오리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암탉 캔디가 중도의 포란을 포기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 태어나서 계속해서 육축이나 좁은 닭장 안에서만 지내온 아기 오리에겐 세상 밖은 너무 넓고 위험하다. 그래서 당분간 캔디가 아기 오리를 맡아서 육아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내 입장에선 낫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날 캔디가 올 초까지 키워줬던 크리미가 나타나서 캔디의 보디가드가 되었다. 그리고 열심히 포란을 하지 않고 요령만 피우던 톰이 또다시 닭장 밖으로 나왔다. 캔디와 톰은 몇 달 전에 키우던 이브와 크리미 그리고 아기 오리와 함께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고 있다. 닭들과 달리 다 커서도 키워준 엄마를 잊지 않고 함께 지내기 위해 찾아오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에 사뭇 놀랍기도 하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5개월밖에 안 된 크리미는 성장 발육이 뛰어나서 덩치가 그레이만큼 커졌고 또 성격도 난폭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덩치가 많이 커졌지만 아직 그레이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만큼의 배짱은 없다. 하지만 닭들 사회에서 서열이 낮은 캔디와 톰을 보호하는 보디가드로선 전혀 부족하지 않다. 늘 붙어다니며 보호해주는 크리미 때문에 엄마 캔디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다. 반반이는 새끼 거위를 잃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끼를 잃은 슬픔에 울면서 농장을 돌아다녔지만 어제부터 다시 포란에 들어갔다. 지난 한 달 이상의 포란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먹이 활동을 하러 잠시 나올 뿐 하루 종일 좁은 계집 안에만 있다. 대부분의 다른 거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데 비해 반반이의 모성애는 참으로 대단함을 느낀다. 반반이가 닭들처럼 닭장 안에서의 생활만 할 수 있다면 녀석에게 병아리들을 키우라고 주고 싶은 심정이다. 몇몇 구독자분들의 간청에 못 이겨 흑목욕한 암탉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좌측에 있는 녀석이 정상적인 암탉이고 우측에 있는 녀석이 정신 못 차리는 암탉이다. 정신 못 차리는 암탉은 하늘이 내려준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태어난 지 만 2일이 된 병아리들은 엄마들의 교육에 따라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엄마 닭과 함께 자란 병아리들은 육축이 안에서 자란 병아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건강한 것 같다. 육축이 안에서 자란 병아리들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지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할 것 같지만 내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좁은 공간 안에서 지내며 먹이 활동을 하다 보니 운동량이 적어 엄마 닭과 함께 자란 병아리들보다 근육 발달이 늦은 것 같다. 그리고 육축이 안의 병아리들은 갇혀 지내는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효자의 병아리들은 그런 게 없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엄마 닭과 함께 지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나저나 좀 전부터 계속 지켜보니 정신 못 차리는 암탉이 계속해서 병아리들을 쪼기 시작한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하루밖에 안 된 병아리들은 지속적으로 쪼일 경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해서 지켜보기로 한다. 잠시 뒤 또다시 병아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정신 못 차리는 암탉. 정신 못 차리는 암탉은 내가 잠시 지켜본 동안 벌써 3마리의 병아리를 공격하였다. 어미닭이 도대체 왜 병아리를 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 끓어오르는 감정을 삭혀본다. 그리고 또다시 병아리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하는 정신 못 차리는 암탉.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백번양보에서 정신 못 차리고 흑목욕한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를 구타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녀석은 하늘이 내려준 또 한 번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닭장 안에 또 다른 암탉과 병아리 6마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둥 아무런 동요 없이 조용하다. 배가 부른 귀여운 병아리들은 낮잠을 자기 위해 한 마리씩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 엄마 닭의 품속은 육축이 안의 전구 불빛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락하다는 것을 병아리들은 느낄 것이다. 새끼들을 품은 엄마 닭의 얼굴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며 엄마 품속의 병아리들도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다. 반반이를 위해 조그마한 우리를 하나 만들었다. 완두가 알을 품고 있는 곳에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위에는 안전망을 덮어 포식자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안에서의 생활을 반반이가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는 우리 농장의 거위들은 갇힌 곳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구하기에서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3마리의 아기 오리가 태어났고 앞으로 3마리가 더 태어날 것 같다. 좌측에 있는 알 3개는 머스코비 알인데 3개 모두 파각 조짐이 없어 보인다. 34일간의 긴 부화를 마치고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될 운명이 아닌 것 같다. 만약 6마리의 아기 오리가 태어나면 코비와 완두 그리고 반반이에게 2마리씩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하루의 시간이 남았기에 코비를 위해 단 한 마리의 머스코비라도 태어나 주길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반반이를 새로 만든 우리 안에 들어가게 했다. 만약 반반이가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알을 품는다면 아기 오리를 줘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쉽게도 이곳을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반반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은 반반이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코비도 닭장 안으로 옮겼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으로 살아왔던 코비가 이곳 농장에 정착하려면 가족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종족인 아기 머스코비를 주는 것인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코비도 반반이처럼 갇힌 닭장 안에서 하루를 견뎌주면 아기 오리를 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이 또한 가족을 원하는 코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코비의 선택에 달려있다. 병아리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삶은 거위알 노른자를 주었다. 병아리들은 이제 남아있는 암탉을 엄마로 인식하고 잘 따른다. 그런데 조금 전에 쫓겨난 정신 못 차리는 암탉은 여전히 바깥에 머물며 소리를 지른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